네.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운동의 법칙이고요. 뭐 운동의 법칙 기본 배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 때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건데 뭘 이해하시려면 운동의 법칙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힘의 효과. 힘의 효과는 모양이나 상태, 그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여기서 상태라는 건 이제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얘기예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뭐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죠. 자, 힘은 표시할 때 작용점,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방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단위는 뭘 써요? 단위는 뉴턴을 쓰죠. 뉴턴 라지 n을 씁니다. 그리고 식은 공식은 F는 MA죠. F는 MA.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네. 뉴턴이 얘기한 F는 MA. 사실 F는 MA를 몰랐던 건 아닌데요. 왜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냐면 이분이 미분방 정식으로 이걸 풀었어요. 뉴턴이 물리학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수학으로 F는 MA를 풀어내신 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얘를 무게하고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게라는 거하고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게는 어떻게 구하느냐? W는 mg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그때 요 g가 뭐야?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 m/s제곱. 네. 무게도 힘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그죠? 힘의 한 종류이긴 해요. 그래서 1뉴턴이라는 거하고 1kg 힘이라는 거하고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자, 다시. 힘은 F는 MA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1뉴턴 그러면 1뉴턴을 어떻게 정의한 거냐? 1kg짜리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는 힘. 이걸 1뉴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1kg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 W는 다릅니다.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제곱.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9.8뉴턴이 나오죠. 그래서 1kg의 물체의 무게는 1뉴턴이 아니라 9.8뉴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배우느냐? 중학교 때 1kg 힘 이렇게 배우죠. 되셨나요? 그래서 1kg 힘하고 1뉴턴하고 구별을 못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힘의 합성. 이제는 힘의 합성과 분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사실 분해는 일과 에너지 들어가기 전에 분해는 안 배워도 상관없거든요. 네. 자, 힘의 합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힘이 FA라는 애가 있고, 됐죠? FB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힘의 합성이라는 건 뭐냐?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으로 요렇게 F는 어떻게 한다고요? FA 플러스 FB이다. 왜? 벡터니까. 되셨나요? 벡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나 뭘 사용한다? 삼각형법을 사용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힘의 평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힘의 평형이란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다. 즉 힘을 합성했을 때 0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애한테 오른쪽으로 2뉴턴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왼쪽으로 2뉴턴이 작용하고 있더라. 그럼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안 변해요. 그죠? 정지하고 있던 놈이면 계속 정지하고요. 운동하고 있던 놈이면 그냥 계속 운동해요. 아시겠죠? 뭐 변화 없이, 운동 상태 변화 없이 계속 운동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건 R자임이 0인 경우다. 이렇게 힘을 합성했을 때 FR자임이 얼마가 나오는 경우? 0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었냐면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작용하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죠?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이 물체에 중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중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네,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 이 물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이려면 이 물체의 R자임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접촉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수직항력. 접촉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이걸 라지 N이라고 하죠. 이 라지 N과 누가? W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있는 두 힘 이어서 얘가 안 움직이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힘의 평형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어요. 이렇게. 근데 안 움직여요.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 무게가 없겠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게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 물체의 무게에 W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뭐야? 힘의 평형 관계에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걸 우리가 실로 해놨기 때문에 장력 이렇게 한다. 장력. 그죠? 그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아 놓으면 실의 장력과 그 물체의 무게가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일과 에너지 가면 하나 더 나왔었죠. 그죠? 기억나요? 일과 에너지 가면 어떤 거 있었냐면 자, 실에다 용수철을 매달아 놨어요. 자, 갑니다. 용수철의 무게와 실의 장력은 어떻다고요? 평형 관계죠. 매달아 놔서 정지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따지면 어려우니까 뭐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실의 무게와 용수철의 무게는 무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 그쵸? 그리고는 여기다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원래 누구의 길이가? 용수철의 길이가 x인데 얘를 x0만큼 늘려요. 그죠? x0만큼 늘려요. 그리고 물체가 거기서 정지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물체의 무게 W와 뭐가 같아진 거다? 뭐가 같지? 용수철의 탄성력 F가 같아진 거다. 그죠? 그래서 탄성력과 뭐가? 이 물체의 무게가 R자임이 0인 관계, 즉 힘의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멈춰 있다. 이렇게요. 이게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나죠? 네. 세 가지 힘의 평형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근데 왜 힘의 평형 관계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냐?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힘의 평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갑니다. 운동법칙 중에 1법칙. 운동의 제1법칙. 제1 이렇게 쓰면 좋겠다. 쏘리. 운동의 제1법칙. 이름이 뭐죠? 관성의 법칙. 그죠? 1법칙.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관성의 법칙. 갈릴레이가 생각만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건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만으로 한 거죠. 어떤 애를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릇이. 여기다 쇠구슬이 이렇게 굴러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오더라. 요 높이까지 올라오더라. 그쵸? 더 넓은 걸 사용했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더라. 그죠?
그럼 만약에 나한테 뭘 만들어준다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평행한 레일을 만들어준다면, 마찰이 없는 레일을 만들어준다면 계속 운동하는 물체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했을 때 어떤 말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이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꾸면 알짜 힘이 0이면 그죠? 운동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알짜 힘이 0인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 있는 거고요.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쉽게 말하면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야. 알짜 힘이 0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네. 네네. 그게 마찰력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개념 완성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마찰력 들어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문제집 중에. 그런데 개념 완성이라는 문제집에는 마찰력 문제가 한 단원에 한 6개 정도씩 되거든요. 그리고 대단원 종합 문제 또 한 6개 정도 있고 뭐 이렇게 돼. 한 10문제 가까이가 있어요. 근데 그 10문제가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 10문제가 수업 시간에 다 질문으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수업을 해보면 그 10문제가 다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 10문제 중에서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개념 완성 문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하나 알게 됐네요. 태원고는 개념 완성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자, 이제 합니다. 조금만 미심쩍어도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관성력. 관성력이라는 건 뭐냐? 관성력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외력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데 이제 관성력이라는 걸 받게 된다 이거지. 자, 관성력 스몰 f는 마이너스 ma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관성력을 받는 물체의 질량, 이거 물체의 질량이에요. 물체계가 아니고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계의 가속도. 물체계의 가속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외력을 오른쪽으로 받으면 관성력은 왼쪽으로 생깁니다. 되셨죠? 즉, 외력의 반대 방향임을 의미해요. 외력의 반대 방향임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왜 외력이라고 해도 되냐면 사실 외력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왜 외력이라고 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외력 한 가지만 작용할 때를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외력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알짜 힘의 반대 방향 이래야 되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교재 같은데 외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써 있으면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영 씨.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버스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어디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외력을 받은 방향의 반대 방향 관성력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요.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요즘엔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거든요. 안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 봐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금 우리 학원이 이제 2층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2층이라 잘 안 타고 다니시긴 하겠지만, 그죠? 이게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외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관성력을 받아. 어디로? 네,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죠. 그러니까 원래 무게가 있고, 원래 이 몸무게가 있고, 거기에 관성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고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관성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힘을 받는 거죠? 아랫방향으로 깔아지려고 하는 힘을 받죠.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관성력 할 때. 많이 강조했던 거 뭐예요? 관성질량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관성질량에 관한 설명인데 이 관성질량에 관한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관성이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죠? 관성이 크다가 무슨 말이었죠? 관성이 크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자, 관성이 크다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관성이 크다. 즉, 관성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머리? 네, 그래서 제가 강호동하고 유재석으로 많이 설명하죠. 강호동하고 유재석이 있어요. 누구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겠냐? 당연히 강호동이 어렵죠. 왜? 질량이 크니까. 네,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있습니다. 손잡이에 관한, 알짜임에 관한, 그쵸?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알려주시면 써먹으려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지 지금 현재 물리원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관성력이 물리1에서 물리2로 옮겨갔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알려줬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왜? 문제집에 찾아봐야 없거든요. 문제가. 알겠죠? 네, 다음 이제 1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저기는 잘 보셔야겠죠? 태원 보면 마찰력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에서부터 시작. 왜냐하면 마찰력이 따로 탄성력처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찰력에 관해서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다. 그런데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시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되죠? 결국 정지해요. 이걸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결국 정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 물체는 뭘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어요.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운동 방향, 속도죠, 속도.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자, 갑니다. 외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속도가 줄어요. 왜 줄어요? 마찰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찰력을 표시해 놓으면 돼요. 물체에다가. 그리고 표시를 왜 해놓느냐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문제를 푸는 와중에 문제를 풀면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아시겠죠? 왜? 마찰력 문제를 주워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표시해 놓을 것. 자, 다시. 분명히 속도가 있었는데 외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정지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마찰력을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즉, 외력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줄어요. 그럼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마이너스 뮤 라지 n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오프 더 레코드. 내가 못 끄고 마이크 끄고 하는 얘기. 아시겠죠? 마이크 끄고 하는 얘기.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물리원이 아닌데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뭐 때문에? 다 듣고 나면 알아요. 자, 마이너스 뮤 곱하기 n이 뭘까요? 아까 설명했었죠. n이 뭐예요? 수직항력이에요. 크기가 딱 얼마랬죠? 크기가 딱 얼마랬죠? 무게만큼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2번 써놓을게요. 무게만큼이에요. 마이너스 뮤 mg만큼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묶어서 같이 갖고 다녀요. 대부분 문제 풀 때. 자, 이런 거예요.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 2배가 됩니다. 다시 질량 2배면 마찰력 2배 됩니다. 이것만 문제풀이 할 때 쓰여요. 아시겠죠? 다시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도 2배가 됩니다. 알겠죠?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이 2배가 됩니다. 단 물체 똑같고 마찰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물체 똑같고 마찰면 똑같으면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 2배가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if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if가 뭐였죠? 접촉면이 같으면이라고 했어요. 접촉면이 같으면. 됐죠? 접촉면이 같으면 무슨 말일까요? 접촉면이 같으면 요 뮤가 이거 면의 성질, 그죠? 접촉면의 성질에 의해서만 변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놓고 질량 m짜리하고 2m짜리 놓으면 딱 마찰력이 2배인데 이유가 뭘까요? 접촉면의 성질이 같아서 뮤가 똑같아요. 상수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 2배면 마찰력 2배예요. 되셨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럼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케이스는 알짜임이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아니면 0보다 큰가요? 0보다 작은가요? 0보다 작은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제목 알짜임이 0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알짜임이 0인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물체에 힘 F를 줬어요. 속도 V로 운동하던 놈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알짜임이 0이래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중 속도가 똑같이 V예요. 다시 자, 문제에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짜임이 0인 케이스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일정한 속력으로라는 단어를 찾던가. 다시 일정한 속도 또는 속력이라는 단어를 찾던가 아니면 힘을 주는 동안 속도가 안 변했다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거나. 알겠죠? 그 케이스에서 아시겠죠? 그 케이스에서 마찰력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까요? 갑니다. 마찰력의 크기 물어봐요. 마찰력의 크기 얼마만큼 이게? 마찰력의 크기 F는 얼마일까요? 모르면 이상한 거다. 우리가 계속 힘의 평형을 배웠거든? 모르면 이상한 거야. 지금 이거 R점이 0이랬지? 그러면 스몰 f하고 라지 f하고 같지 않으면 0일 수 없어.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라지 f야. 자, 이런 거야. 어떤 2m/s로 운동하는 물체에 5N을 줬더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더라. 마찰력 얼마냐? 얼마라고? 5N이에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화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R자임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자임이 0일 때. 이게 두 가지만. 왜냐면 마찰력에 의해서 R자임이 0보다 커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물투에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R자임이 0이 아닌 케이스를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5N을 줬는데 얘가 2m/s에서 얼마로 느냐면 4m/s로 속도가 늘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찰이 있대요. 아시겠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문제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지. 지금. 아시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만약에 어떤 물체에 5kg짜리 물체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시간을 얼마? 시간을 4초 동안 주면 이러면 마찰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상태로 가속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를 구하면 4초 동안 나중이 4, 처음이 2 그럼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얼마요? 0.5m/s 제곱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F는 ma. 됐죠? 분명히 F가 5N이거든요. 질량이 5kg짜리예요. 그러면 1m/s 제곱이 나와야 돼요. 되셨죠? 그런데 데이터가 1이 안 나와. 0.5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마찰력 얼마게?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분명히 외력이 5N인데 그래서 가속도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가속도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반만 나왔어. 무슨 말이야? 외력의 반만큼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찰력 스몰 f가 2.5N이라는 말이야. 되셨나요? 최대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최대치. 이게 3번. FR자임이 0보다 클 때예요. 되셨나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이게 마찰력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주어진 데이터 중에 이렇게 해서 구한 가속도하고 밑에 F는 ma를 구한 가속도 이 두 개가 지금 다르죠? 됐어요? 그런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진 데이터로 구한 가속도와 F는 ma로 구한 가속도가 같지 않으면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대치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두 번째 거 이후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수업하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혹시나 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필기를 너무 빨리 하거나 많이 하면 그냥 칠판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운동의 제2법칙 갑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자, 조건이 뭐냐? R자 힘이 0이 아닐 때. 다시 뭐라고? F R자 힘이 0이 아닐 때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는 R자 힘이 0이 아닐 경우. 지금 왼쪽에서도 이제 두 가지 배웠죠? 1번하고 3번 케이스. 예, 등속 운동이 아닌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자 힘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F는 MA인데 질량이 0인 경우를 우리가 공부하진 않아요. 네네. 우리 지금 고전역학입니다. 질량이 0인 경우는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전에 여기서 써먹었죠? 제가 A는 M분의 F 이렇게 구할 거다. 그때 이게 이제 가끔 뒤쪽에 가면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죠. 어떤 경우냐? 물체 개인 경우, 그죠? 물체 개인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뭐 M1 플러스 M2 M2 쭉 플러스 M3 뭐 이렇게 쭉 더하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R자 힘이죠, 이게. 이게 R자 힘이란 말이야. 원래 공식에 있는 게. 그래서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플러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제 가속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방정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됐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질량이 일정하니까 질량을 가리고 생각하면 A는 F에 비례하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 t와 뭐와의 그래프, 속도 v와의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다. 아이고, 아니구나. 세 가지 있는 거구나. 그냥 두 가지만 할게요. 자,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되셨나요?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속도 변화량이 생겼으니까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A 라지 A와 A 라지 B에 관해서 설명할 건데 결국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안다면 가속도로부터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스몰 a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중에 누가 커요? 지금은 스몰 a 라지 B가 크죠. 되셨나요? 자, 그때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즉 MA와 MB가 같다고 하면 결국 FA와 FB 중에 즉 양쪽의 R자임 중에 누가 크다고요? FB가 큽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와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힘과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힘이 F, 2F, 3F 증가할 때 가속도가 A, 2A, 3A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 그래프 두 개 비교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명심하셔야 되냐면 이거 X축, Y축 무턱대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지. 특히 두 번째 거예요. 자, 이제 R자힘이 일정할 때 F R자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질량 관계. 자, 이제 갑니다. 여기다 요렇게 가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속도는 n분의 1에 비례하죠. 다시. 가속도는 n분의 1에 비례해요. 그죠? 질량분의 1. 이걸 뭐라 그래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비례. 되셨나요? 반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애가 이런 거예요. 또 똑같이 A, B 이렇게 시간 t와 vy의 그래프에서 단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A가 받는 R자임과 B가 받는 R자임이 같다고 할 때 if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시간 t와 vy의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A 라지 A와 A 라지 B 중에 누가 더 커요? A 라지 B가 더 큽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마지막 결론. 자, 스몰 m 라지 A와 스몰 m 라지 B 즉 둘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질량을 비교했어요. 누가 더 큰 거예요? 같은 힘을 줬는데 왜 가속도가 작게 나왔다고? 질량이 커서 이렇게. 됐죠? 질량이 커서.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면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시면 자, M과 A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질량이 M일 때 가속도가 A면 질량이 2M일 때 가속도는 2분의 A까지 준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반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Got it?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힘과 운동의 그래프. 되셨죠? 네, 요거는 제가 복습할 때 해드릴 거예요. 쉽게 복습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복습용이다. 물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써도 된다는 뜻이죠. 이해 가셨나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을 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17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가겠습니다. 17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제가 몇 번 드려요? 4분? 네,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예제를 쭉 담아놨습니다. 아무래도 화학하고 또 다르고요. 물리하고 또 다르고요. 통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통과 수업하는 방식, 그 화학 수업하는 방식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자, 갑니다. 물리는 자꾸 이런 걸 보여줘야지,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문제를 풀더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30N, 15N이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합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죠? 즉, 알짜임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잘 봐요. 큰 쪽을 플러스로. 아시겠죠? 작은 쪽을 마이너스로. 이거 잘 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나중에 선생님 알짜임 구하라는데요. 구하는 과정을 쓰라는데 못 썼어요. 아니, 이렇게 예제를 다 보여줬는데도 못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예제들이 쭉 있잖아요. 이 예제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술형 연습시키는 거하고 같아요. 생각해봐. 이거 알짜임 크기 방향을 구하라는데 서술형이야. 이거 뭐 어떻게 쓸 거야?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큰 쪽을 플러스로 잡자라고 쓰세요. 알겠죠? 그러면 두 힘을, 알짜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30N 플러스 마이너스 15N. 그럼 얼마라고요? 플러스 15N이 되죠. 되셨나요? 자, 따라서 방향을 구하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플러스로 잡았던, 그죠?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15N, 즉 오른쪽으로 15N 이렇게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래야 서술형을 채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연하게 점수 까이죠. 그죠? 계산 과정이 없는데. 자, 갑니다.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이렇게 꼬여. 2kg이고요. 네, 4N의 힘이 작용했어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이렇게. 됐죠? 네, 가속도를 0에서 2초까지 가속도를 구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일정한 힘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가 0에서 2초까지 뭐 1초일 때 4초일 때 다 똑같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그냥 F는 MA로 구하십니다. F는 MA. 됐죠? 되셨나요? 네, F는 MA로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질량 얼마나? 2kg이다. 힘은 얼마다? 4N이다. 그럼 얼마요?
아, 2m/s 제곱의 가속도구나. 근데 왜 이렇게 구하는 걸까요? 얘 때문이에요, 얘. 그죠? 2초의 속력이 얼마냐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초의 속력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알짜임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하고 써야 되겠죠? 알짜임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사용하면, 또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쓰든가. 아시겠죠? 자, V0가 얼마예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예요? 2m/s 제곱으로 몇 초 동안 받았어요? 몇 초 동안 힘 받았어요? 2초 동안 받았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4m/s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말이. 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10초 동안 어떻게 되고요? 10m/s, 20m/s까지 늘었어요. 자, 이 그래프 기울기 구하면 뭐라고요?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다. 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니까. 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는 가속도이므로 되셨죠? 자, 구합니다. A 라지 A는 얼마냐? 10초 동안 20m/s가 변했으니까 2m/s 제곱. 되셨죠? A 라지 B는 10초 동안 10m/s가 변했으니까 1m/s 제곱. 되셨나요? 네. 자, 따라서 가속도 라지 A 대 라지 B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2대 1인 상황이다. 그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MA와 MB를 구하세요. 이거 뭐야? 힘이 일정할 때 구하라는 얘기겠지? 알짜힘이 일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A 라지 A분의 1 대 A 라지 B분의 1이 된다. 왜?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할 때. 그죠? 자, 따라서 2분의 1 대 1분의 1. 자, 따라서 얼마라고요? 1 대 2가 된다. B가 더 무겁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FAB를 구하세요. 이건 뭐예요? MA 대 MB에 F는 MA, A 라지 A 대 MB, A 라지 B다. 됐죠? 그런데 질량이 같다. 1대 1이다. 그죠? 그럼 가속도의 B가 2대 1이니까 그대로 힘의 B가 2대 1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문제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써먹는구나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일부러 문제를 쉬운 걸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건 좀 어려워 보이나요? 마지막 거 푸신 분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스몰 F가 4N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마찰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몰 F가 4N입니다. 10m/s로 가던 애가 마찰면 쪽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해요? L만큼 가서 멈췄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들어갈 때 얼마로 들어갔어요? V0가 10m/s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0m/s예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마찰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알짜힘이 마이너스 4N인 운동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셨나요? 알짜힘이 마이너스 4N인 그런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A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M분의 F 알짜힘 이렇게요. 질량이 얼마라고요? 2kg짜리 물체입니다. 자, 힘은 얼마라고요? 알짜힘? 마이너스 4N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공식으로 해볼까요? 그냥 공식으로 해볼게요. 자, 시간이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죠. 시간 없을 때 쓰는 식이 뭐라 그랬죠? 시간 없을 때 쓰는 식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시간 없을 때 쓰는 식. 됐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S가 얼마예요? 거리 L 이렇게요. 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0의 제곱.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10의 제곱. 됐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4L은 마이너스 100이네요. L은 얼마죠? 25m. 되셨나요?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풀이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 아, 난 그렇게 안 풀을래. 그래프가 편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프가 편하죠. 자, 처음 속도 얼마예요? 10이에요. 나중 속도 얼마라고요? 빵이에요. 몇 초 걸렸다고요? 몰라요. 몇 초 걸렸다고 몰라요?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 면적을 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L이죠. 되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그래프 기울기가 뭐예요? 시간과 속도와 이 그래프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얼마예요? 5초 만에 도달하는 거지. 오케이. 자, 따라서 L을 구해라. 이제 면적을 구해라.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요. 네. 50의 반이니까 25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굉장히 많은 걸 주는 아주 유익한 예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유익한 예제.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이런 예제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요즘에 문제들이 너무 기본 문제와 너무 수능 문제 뭐 이렇게만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자주 좀 접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자, 연습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